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안 드시게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삼독이라 합니다. 천수경에도 나옵니다. 탐진치입니다. 이 삼독 중에 첫 번째가 탐입니다. 탐욕심입니다. 욕심이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 걸 빼앗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보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난릴직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감옥소로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법이 어찌 그래 잘 맞는지 참 부처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러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주로 보면은 억울한 그런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기만 안 당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들게 모은 그 재산 다 그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은 불로소득이라는가 일확천금이 이제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큰 이자를 준다거나 큰 배당이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속습니다. 이유 없이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큰 이익이 남는 그런 곳은 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참 착한 농사를 짓고 사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고 아주 크게 배운 건 없고 비록 농사는 짓지만은 남인데 해를 안 끼치고 햇만큼 땅에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참 행복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마을에서 가장 또 부자로 또 사는 한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매점 매석으로 벼슬을 얻었는지 아주 그 벼슬을 하면서 재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곳간에는 곡식이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남의 곡식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이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엉큼한 마음으로 그걸 빼뜨려냅니다. 욕심이 이루 끝이 없는 욕심쟁이 부자 대감과 한 마을에 같이 이제 살았죠. 그런데 어느 해에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음에 채습니다. 옛날에는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참 힘들게 또 한 해를 넘기는 그런 시대였죠. 농부가 그 다음 해에 곡식을 갖다가 심을 내도 곡식 이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감집에 찾아가죠. 가도 뻔한 그런 일인데도 워낙 답답하니까네 찾아갑니다. 대감님, 수수가 있으면은 한 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서 두 말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감은 수수를 한 말 빌려달라고, 예,
알았네. 그러면은 내가 빌려준 대신에 차용 증서를 갖다가 한 장 쓰게나. 그러면서 농부는 뭐 차용 증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감이 차용 증서를 써가지고 지장을 찍으랍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뭐 내용도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 농부는 지장을 찍고 수술을 한 말 빌려가지요. 그리고 수술을 신고 그 해에 또 비도 적당히 내리고 해가지고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 말을 심었는데 10마리 수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한 말 빌린 거와 또 이자로 한 말을 얹어서 2말을 가지고 대감님 집에 찾아갑니다. 대감님, 작년에 수수 한 말 빌린 거와 또 이자로 또 한 말을 대서 2말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대감은 허허 웃으면서 아니 자네 내가 언제 수수 한 말을 갖다 자네에게 빌려주었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농부가 아니 대감님 분명히 작년에 저인데 수수를 한 말 빌려줬지 않습니까 하거든. 그러자 이 대감이 참 자네도 내가 차용증서를 갖다가 써난 게 있는데 들어와서 좀 보게나. 그래 이 농부를 데리고 마루로 올라가서 그 차용증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똑똑히 보게나. 자네 지장까지 이거 찍은 게 안 보이는가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내용인즉슨 수수 한 마리를 적어야 될 그 자리에 수소 한 마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는 수소지요. 그러니까 황소지요. 황소가 한 마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 설마 이 대감이 아무리 욕심이 많고 노랭이 짓을 많이 한데도 설마 이 정도 할 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장을 찍어준 게 수수 한 마리, 수소 한 마리로 연애가 있거든. 그 어찌겠습니까? 대감은 수소 한 마리를 갖다가 가져오랍니다. 그러자 농부는 왜 이러십니까? 저는 수수 한 마리를 빌린 거지 수소 한 마리는 빌리간 적이 없습니다 하고 우기죠. 우기니까 이 대감이 그럽니다. 자네 정 그렇다면은 관가에 가서 고하게나. 대감이 관가에 가자거든. 그러자 이 농부는 비한 것도 없고 농사만 짓던 사람이 관가에 가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감은 벼슬을 하다가 내려왔으니 그 법에 대해서는 또 훤히 알고 또 그 관아 사또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는 할 수 없이 이 자기 집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황소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이 농부가 황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교묘하게 황소를 빼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이 농부는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이 황소인데 황소가 그 집안의 최고의 재산이었는데 이 대감한테 뺏기고 나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날따라 식음을 전폐하고 막 들어눕습니다. 끙끙 앓으니까 집사람도 함께 끙끙 앓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부모님 따라 눈물로 지시합니다. 그런 차에 한양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친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을 옵니다. 병문안을 떠와 보니까 이 친구가 영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있었던 일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황소를 잃고 나니 도저히 이래 살아갈 힘이 없네 하면서 건 자포자기를 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 농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게나. 그리고는 그 친구가 이 농부 친구에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는 한양으로 가고 이 농부 친구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시오 하고 평풍을 방에다가 딱 치고
농부는 평풍 뒤에 가서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는 아내와 딸은 마당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날일지간에 옆집으로 무엇이 궁금해 오니까네 딸하고 엄마가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물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자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자초지종 묻습니다. 그러자 딸이 우리 아버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목을 매가지고 돌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엇이 그래 한이 맺혔든지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고 목을 맸습니다. 이러자 소문이 마을 전체로 다 퍼지죠. 그리고 이 대감도 그 소문을 듣습니다.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리고는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틀째 됐나 동네에서 장사를 갖다 지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오후쯤 돼가지고 평풍 뒤에서 이 농부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마당으로 썩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간에 사람들이 장사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기겁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놀래가 다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이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있던 사람 보고 여보게 저 밑에 내려가서 대감님을 좀 모시오게 저승 이야기를 좀 해줄 게 있네. 빨리 가서 좀 모시오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자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대감집에 대감을 좀 모시고 오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대감집 가서 대감님 저 위에 김서방이 죽었는데 이틀 만에 살아서 지금 나와가지고 저더러 대감님을 좀 모셔오랍니다. 무슨 일로? 모르겠습니다. 저 성에 기비를 갖다가 전해야 된다고 빨리 모셔오라고 하는데 가보시죠. 안 그래도 이 대감이 황소를 갖다가 한 마리 빼들고 나가지고 농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찝찝하는 차에 영 기가 좀 캔기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저 성에 소식을 전한다니까네 더 멋이 막 섬뜩하거든. 안 갈 수도 없고 이 사람 따라 올라가 봅니다. 또 올라가니까네 죽었다는 이 농부가 더 마당에 서가 있거든. 아니 자네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살아있자는 거야. 예 대감님 제가 저 성에 갔더만은 염라대왕께서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도로 보냈디다. 그랬던가. 예 그런데 거기 저 성에 갔는데 대감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만났단 말인가. 예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옷을 홀랑 벗고 저 성 문 앞에서 집신을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살아생전에 욕심을 많이 부린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 성에도 못 가고 저 성 문 앞에서 재물을 갖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집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찌 반갑게 맞이주든지 내가 그 마을 그 김대감의 아버지일세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노대감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네 내인데 돈 500냥만 좀 빌려주게. 그래서 제가 노대감님에게 돈을 500냥을 빌려드렸습니다. 아니 자네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500냥이 나서 빌려줬단 말인가. 예 대감님 저 성에 가니까네 저 성 곡간이라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성에 갔더만은 그래도 제가 없이 살면서도 넘인데 배풍기 있어가지고 곡간에 그래도 재물이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500냥은 돼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저 성 곡간에 재물이 없던가 했더만 예 곡간에 있었는데 노대감님 곡간에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대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성에 가거다 우리 아들에게 이 500냥을 받으시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감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이 대감이 머리를 갖다 이래저래 굴립니다. 아무래도 거짓말 같거든요. 자네 거짓말 하지 말게. 내가 돈이 500냥이 어디 있는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하지 말게. 이러더만은 안 그래도 노 대감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 걸세. 안 믿고 돈을 안 주거든 저승으로 데리고 오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러면은 아버님에게 저승으로 가입시다. 그리고 관을 갖다가 묶기 위해서 광목천을 갖다가 옆에 있었어요. 이 광목천을 갖다가 지붕 위에다가 묶고 대감님과 저와 함께 이 목을 맵시다. 목을 매가 저승으로 아버님에게 가봅시다. 하니까 이 대감이 광목천을 갖다 묶고 목을 매자니까 그때서 겁이 났던지 알았네. 내가 500냥을 갖다가 아버지 빚 대신 내가 갚아줌세. 그러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대감님 500냥은 황소 한 마리 값이니 제가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며칠 전에 저희네 가지고 갔던 그 황소만 주시면은 제가 빚을 갚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대감이 알았네. 그러자 농부는 빼앗겼던 황소를 갖다가 도로 찾았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지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화가 닥칩니다. 화가 닥치고 이 저승 곡간이란 게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서 많이 좋은 일을 행하다 보면은 많이 베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 한 만큼 베푼 만큼 저승 곡간에 재물이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내가 있고 없고 떠나서 베푸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무죄칠시란 게 있죠. 없어도 얼마든지 베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생에 살 때 많이 베풀고 적선을 해가지고 저승곡간에 우리 재물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예, 날씨 많이 추워집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